추억의 옥수수빵을 아십니까? 쿠팡의 한 제품 리뷰에서 발견된 우리네 추억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생 유일한 소원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먹었던 그 옥수수빵을 실컷 먹는 것이었어요. 한 분이 남기신 리뷰의 첫 문장입니다. 평생의 소원이 옥수수빵 한 조각이라니. 대체 이 옥수수빵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걸까요? 196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분이 다니시던 초등학교는 1반부터 3반까지는 여학생 반이었고 4반부터 6반까지는 남학생 반이었습니다.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1학년 때 이분은 어찌어찌하다 반장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옥수수빵을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급식이라고 하기도 뭐한 구호품 같은 거였죠. 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절이었으니까요. 이분도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이분이 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절대 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바구니 가득 담긴 빵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배는 고픈데 바구니 가득 담긴 옥수수빵을 하나하나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그 심정을. 20개가 넘는 빵이 눈앞에 쌓여 있는데 정작 자신은 한 개도 받지 못하는 그 억울함을.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그 옥수수빵 냄새가 어찌나 먹고 싶고 속상했는지 말도 못하게 억울했다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면 늘 8개에서 6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남은 빵을 선생님 댁에 갖다 놓으라고 시키셨습니다. 마침 선생님 댁과 이분네 집이 같은 방향이었거든요. 59년이 지난 지금도 이분은 그때 그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느 가게 앞 그늘 아래에서 쭈그리고 앉아서요. 종이로 싼 축축한 빵을 몰래 풀어서 떨어진 옥수수빵, 가루를 손가락으로 긁어 먹으시던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난다고 하시네요. 엄마께서는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어쩜 남는 여러 개 빵 중에 단 한 개도 너한테 안 주면서 심부름을 시켰냐고요. 그 후로 이분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옥수수빵을 실컷 먹는 것. 그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빵 급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되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50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제과점을 지나갈 때면 꼭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사장님이 계시면요. 혹시 옛날 급식으로 받았던 거친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이 있나요? 대부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옥수수 가루는 없어서 안 만들어요. 6, 7년 전쯤이었답니다. 딸이 서울 어느 제과점에서 60년대 급식 옥수수빵을 판다는 소식을 전해줬대요. 당장 주문해서 먹어보셨지만 너무 부드럽고 그 맛을 느끼기엔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인터넷에서 거친 옥수수 가루를 구매해서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셨답니다. 그러던 중에 쿠팡에서 유기농 옥수수 가루를 발견하셨고요. 여러 레시피를 시도해 보시면서 설탕을 줄이고 볶지 않은 옥수수 가루를 더 첨가하고 물도 더 넣어서 만들어 보셨대요. 그리고 드디어 추억 속 그 옥수수빵과 가장 비슷한 맛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 시절 옥수수빵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친구분들과 언니들에게 당장 만들어서 먹여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보셨습니다. 친구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 입에 빵을 넣어주면서 뭔지 맞춰보라고 하셨죠. 한 조각 넣어주고 씹게 했더니 "아, 이거 맛있어" 라며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한 분이 단번에 외치셨습니다. 옥수수빵. 그 순간 이분은 너무나 소중한 추억에 잠시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판매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지금은 빵이 떨어지지 않게 3일에 한 번씩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미리 사두고 계십니다. 밤에 만들어서 식힌 후 썰어 놓으면 아침에 그냥 먹었을 때가 가장 비슷한 식감이라고 하시네요. 다음 주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실 때도 또 주문하셨습니다. 아직 재료가 남아있지만 추억의 그 빵을 친구들에게 주고 싶으시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정말 기쁘시다고 합니다. 옥수수빵 한 조각에 담긴 이 간절한 사연은 우리 시니어 세대가 겪어온 삶의 궤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배고팠지만 정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끈기를 잃지 않았던 그 모든 세월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옥수수빵 하나에 담긴 이야기가 이렇게 깊고 애틋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단순히 배고픈 시절의 추억만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느꼈던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던 한 사람의 간절함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옥수수빵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연을 품고 있는 걸까요? 이 옥수수빵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주인공의 사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전후 세대가 공유하는 시대의 기록입니다. 주인공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보릿고개를 겪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았고 온 나라가 폐허 위에 서 있던 때였습니다. 옥수수빵은 이 시기에 구호 식량 혹은 학교 급식의 형태로 아이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쌀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미국 등으로부터 원조받은 옥수수 가루를 주재료로 하여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당시에는 옥수수빵 급식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영양 보충과 출석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빵을 준다는 소문에 가난한 집 아이들도 학교에 나왔으니까요. 이 빵은 지금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밀가루나 버터, 계란 같은 재료는 사치였기에 주로 거칠고 투박한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졌고 물과 소금 정도만 넣어 묵직하고 목이 매는 식감이었습니다. 이것을 찐빵처럼 쪄내거나 솥에 구워냈습니다. 먹으면 입안에 가루가 날리고 침이 없으면 삼키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 시절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처럼 옥수수빵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이었으며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자식의 허기를 면하게 해주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옥수수빵 급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되었습니다. 경제가 점차 발전하고 식량 사정이 나아지면서 더 이상 구호 물품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급식이 중단되자 그 빵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진 채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옥수수빵은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빵조차 먹지 못했습니다. 반장이라는 이유로 잘 산다고 오해받았던 거죠.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말입니다. 선생님은 아마 아기가 있으셨던 건 아닐 겁니다. 다만 반장이면 당연히 집안 형편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하지만 그 작은 오해가 한 아이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늘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몰래 빵 부스러기를 긁어먹던 어린아이. 그 아이가 이제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50년이 넘도록 제과점마다 물어보시고 인터넷을 뒤지시고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그 맛을 찾으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으셨죠. 자신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을 함께 겪었던 친구분들과 나누고 계십니다. 함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말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빵 하나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스스로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때 먹지 못했던 그 빵을 이제는 실컷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빈 곳을 채우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건 그 치유를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같은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추억하고 함께 웃고 함께 치유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먹고 싶었지만 먹지 못했던 것,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것,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들 말입니다. 어떤 분은 계란 프라이였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장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 운동화였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예쁜 공책이었을 수도 있죠. 그 시절엔 누구나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왔고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 추억을 단순히 가슴에만 묻어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고 결국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계십니다. 요즘 쿠팡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옛날 과자나 빵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억의 맛을 찾는 거죠. 단순히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시간과 추억이 그리운 겁니다. 이분처럼 리뷰를 남기시는 분들을 보면 단순히 제품 평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제품 하나에 얽힌 수십 년의 세월을 나누시는 거죠. 젊은 세대들은 이런 리뷰를 읽으면서 그 시절을 이해할 수 있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공감하며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분은 지금 행복하실 겁니다. 3일에 한 번씩 빵을 만들고 친구들과 나누면서 그 시절을 추억하시니까요. 60년 전 그늘 아래 쭈그리고 앉아 빵, 부스러기를 긁어먹던 그 아이는 이제 원하는 만큼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빵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치유이고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만 옛날을 떠올리는 이유는 단순히 늙어서가 아닙니다. 그때의 순수함이 그립고 그때의 간절함이 그립고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리운 겁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그때 이루지 못했던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그때 먹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찾아보라고요. 그때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어루만져 주라고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라고 말입니다. 혼자만의 행복보다 함께하는 기쁨이 훨씬 크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어린 시절에 그런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먹고 싶었지만 먹지 못했던 것,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것들 말입니다. 이제라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터넷을 뒤져보시고 직접 만들어 보시고 같은 시절을 살았던 친구분들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그 과정 자체가 치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도 이분처럼 행복하실 겁니다. 이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정말 기쁩니다. 친구들에게 빵을 나눠줄 생각만으로도 기쁘시다고요.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무언가를 가졌다는 것보다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지금 여기서 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디고 마침내 자신의 소원을 이루신 이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비록 판매자분은 모르셨겠지만 한 분의 60년 묵은 소원을 이뤄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었나? 아직 이루지 못한 어린 시절의 꿈이 있나? 그리고 그걸 이제라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은 짧다고 하지만 동시에 길기도 합니다. 60년 전의 상처를 지금에서야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옥수수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좋은 추억들 많이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